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왼종일 시장에 빠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0.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래도 2500포인트는 지켜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업종들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있죠. 그런 업종들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또 셀트리온 그룹주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코스피에 대해서는 이 두 개 업종의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동차 기업들도 선방을 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HPSP하고 리노공업 반도체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역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8월 들어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틀을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 이 부분이 지금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6거래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확실히 기관의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고요. 그래도 오늘은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이닉스는 2%의 상승이 나왔었죠.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던 한미반도체 이쪽은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는 합병 이슈가 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좋지 않은 코스닥 흐름 속에서 홀로 7%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역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있었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한미반도체, 현대차,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룹주하고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이수페타시스, ISC, 에코프로비엠, 휴젤, 원익QNC 기관은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단일 종목에 120억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인 매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1.2%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직전 저점대였죠. 제가 어제 선을 그었던 13,300포인트 거기까지 지수가 밀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밑에는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지 그 부분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S&P500도 0.8% 하락이 나왔고 60일선을 이탈했죠. 그래서 이것도 직전 저점까지 내려보면 4,300포인트 여기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0.8% 하락이 나오면서 60일선 근처까지 지수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지선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60일선도 있고 두 번째로 이런 변곡점들 지금의 위치가 몇 차례 저항이 되었던 부분이었던 만큼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우지수도 동일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장의 흐름은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 뒤부터는 대응이 훨씬 중요한 만큼 생각처럼 오늘 반등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 오늘 밤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0.6%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8%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지수는 보합이네요. 일단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오늘도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코스피 코스닥도 흐름이 좋지 않고 오늘은 몇 개의 업종만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내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조정의 깊이가 깊었던 만큼 다음 주에는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시장 흐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물론 장 초반 대비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슈는 한번 보셨을 거예요.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 이 두 기업이 먼저 합병을 할 것이고 합병 후 6개월 뒤에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합병 기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몇 년 전부터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팩트 발표가 있긴 했었지만 생각보다 주가에 큰 상승이 나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최초의 합병 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때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좋은 흐름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합병 시기가 계속 미뤄졌었고 또 지금은 사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팩트 발표가 나왔다고 해도 주가의 흐름이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조금은 기대해볼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나중에 합병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두 기업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저라면 흡수 합병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조금은 낮아진 시점이에요. 그래서 합병에 대한 주가의 상승, 그게 얼마나 더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때문에 필히 이런 기사를 보면서 맹목적인 확신을 갖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호재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주가의 상승으로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정해 나가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강했던 업종이 바로 반도체 관련주, 특히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조금은 AI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자, 일단 오늘 나온 기사를 한 가지 보면 확연하게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하나의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AI 반도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급등도 한 차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를 보면 이번 6월의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라는 것은 수출 물량의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가격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수출량 자체를 비교한 것이고 수출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공식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수출 금액 지수를 수출 단가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월달이 과거보다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단지 반도체 수출의 기조적인 흐름이 이번 1월달부터 해서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최근 6월이 가장 개선이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솔직히 한미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우선 한미 반도체 주가 흐름을 보세요. 이 종목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보면 한 차례 강한 급등이 나오고 1년 반 정도 쉬었죠. 그리고 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1년 반이 아니라 한 달 반이네요. 이번에도 그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한 달 정도 쉬었었죠. 그리고 또 급등이 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상승이 나올 때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또 쉬어가는 구간은 길어지고 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그걸 보여줬고,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과거에 상승했던 패턴을 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쉬어가는 구간이 길어지고 또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자,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 흐름이 좋지 않지만 이걸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세요. 자, 제가 추세를 이어볼게요. 저점끼리 연결해보면 대략 이런 흐름이 되겠죠. 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최근 들어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그 추세를 깨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저는 곧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저점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죠. 또 상승이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은 그런 부분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사를 보여드리면 삼성전자의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435% 급증할 것이라는 KB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상을 하는 것은 이걸 정확하게 맞출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다만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하이닉스는 조금 빨리 진행이 되었다면 삼성전자는 3분기부터 지금부터죠. HBM3,
AI 반도체 공급이 본격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은 이번 3분기에 북미 업체로부터 최종적인 품질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할 것이고 또 1, 2분기에는 실적이 정말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까지 합쳐서 본다면 올해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삼성전자가 다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번 3분기부터 삼성전자도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올해가 2023년인 만큼 연말에 특별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크게 꺾였던 만큼 특별 배당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은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좋지 않지만 거꾸로 2021년에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 23년 모두 합쳐서 본다면 충분히 특별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올해 실적에만 매몰되지 말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은 없잖아요. 오히려 실적이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지금은 조금은 지지부진하다고 해도 하반기에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조금 더 버텨보고 인내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운 날씨에도 한 주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